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부자들의 성격과 기질에 따른 리더십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자, 첫 번째 시간이니까 개념을 잡아야 되겠죠? 자, 개념을 잡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제 주말에 뭔가 이렇게 토요일 날 같은 때 쉬면서 집에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딱 와요. 핸드폰이 울립니다. 그때 딱 받으니까 글쎄 대학 동창들이 다 모였대요. 너만 오면 다 온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던 일을 팽개치고 바로 나간다. 그렇다면 그는 사람 중심의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하던 일을 다 하고 나서야 갈지 말지를 결정한다면 그는 일 중심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일 중심입니까? 사람 중심입니까?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개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평소에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의사결정하는 게 빠르다. 그리고 외향적이다. 아셨죠? 자, 밑에는 뭘까요? 밑에는 나는 평소에 생각하고 말하고 일하는 속도가 비교적 빠르진 않다. 그리고 내성적이다. 다른 말로 내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 중심의 사람이 있고요. 사람 중심의 사람이 있고, 그리고 외향적이고 빠르고 의사결정도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리고 내성적인 사람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일 중심이면서 만약에 외향적이라면 오늘 배워볼 주도형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 중심이면서 만약에 조금 느린 그리고 내성적인 느낌이라면 여러분은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나는 바로 나간다. 전화 받자마자 바로 나간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전화 오면 친구 오면 그냥 바로 하던 거, 숙제하던 거 뭐 그냥 팽개치고 간다. 그러면 사람 중심이죠. 이 사람 중심인데 평소에 말하는 속도나 일하는 거나 의사결정이 빠르다. 얼만큼 빠르냐면 결혼을 만나서 한 달에 안 됐는데 결혼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바로 제주도로 과거에는 결혼하고 뭘로 가죠? 여행을 많이 가죠. 신혼여행을. 근데 제주도에서 이혼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도형들입니다. 근데 주도형이면서 동시에 사교형이, 주도, 사교 주도들이 빠른 의사결정과 함께 빠른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사람 중심은 바로 나간다. 그런데 의사결정이 빠르다. 그러면 사교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사람 중심 바로 나가는데 좀 느리고 천천히 안정적인 의사결정을 원한다. 그러면 안정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쪽에 느낌이 강했나요? 근데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나는 진짜 잘 모르겠다 이런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빨리 손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중형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신중형들이 왜 그러냐면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그래서 빨리 의사결정을 한다 못한다 생각이 많으면 못한다. 그래서 아직도 손을 못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신중형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도형을 중심으로 해서 쭉 살펴볼 텐데요. 자, 본격적으로 주도형으로 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에는 주로 모이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다. 말하는 사람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은 주도형은 말을 해요. 모이면 계속 말합니다. 근데 그 말 내용을 잘 들어보면 주로 나의 업적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성과를 이야기하고 내가 무슨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결론 뭐예요? 그래서 내가 잘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주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그래서 결론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판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 그 사람이 나하고 어디 함께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역시 나를 좋게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주로 사람들은 모이면 듣는 사람이 있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하는 사람 중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과 성과, 업적, 주도형. 그죠? 나의 평판과 주위의 사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다. 그러면 사교형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인데 두 가지예요. 노하우가 궁금하다. 그가 말하는데 뭔가 노하우가 있어요. 지금 강의 들으시면서도 뭔가 노하우가 좀 알고 싶다. 이렇다면 나는 안정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듣긴 듣는데 노하우가 비슷한데 나는 조금 원칙, 뭔가 원칙이 있을 것 같아. 그 원칙이 궁금하다라는 느낌이 들다면 신중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네 가지 성격들이 이렇게도 나눌 수 있겠죠. 또 하나 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좀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들 중에도 공격적인 부자가 있고요.
또 좀 방어적인 부자도 있고요. 개방적인 부자도 있고요. 수용적인 부자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요, 방어적인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개방적인 가난한 사람이 있고, 수용적인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공격적인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리어커를 민다라고 할 때, 자, 누가 끌래? 아이들 뭐라고 물어보면 주로 손드는 아이들은 주로 주도적인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공격적이지만 매우 경쟁적이고 비호의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정치인들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적이거나 비호의적인 느낌을 드는 것은 나중에 설명드릴 상호 기대치로 본 상대에 대한 기대치, 나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제가 어떤 성격이라고 해서 그것이 뭐 나쁘다 좋다 기준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성격의 장점과 단점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의식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도형을 조금 나쁜 것처럼 얘기했다고 오해하신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도형이라 하더라도 의식이 올라가면요, 주도형의 장점만 나올 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가 뭐 신분여를 상관없이 의식이 낮으면요, 그 성격의 나쁜 것만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자기를 개발하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의식을 높이려는 노력, 그죠? 영성을 높이려는 노력, 그죠?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부자가 어떻게 되나, 나중에 제가 결론적으로 좀 부자가 되는 리더십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이고 깊이 있고 아주 심플한 진리에 가까운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의식을 높이면 사실은 그 분야의 장점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는 공격적이고 경쟁적이고 비호의적이면서 공격적인 주도형이 있고, 그리고 공격적이 있으면 방어적이 있겠죠. 방어적인 사람이 있는데, 방어적인 사람은 주로 뭔가 막 질문하면 대답을 해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그걸 왜 지금 해야 되죠? 이렇게 방어적인 질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쟁적이면서 좀 비호의적이죠. 이런 사람들을 신중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만난 지 3분 만에 형, 동생, 누나, 언니, 동생을 만들어요. 아주 빠른 시간에 관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원적이고 호의적이면서 개방적인 사교형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앞에서 리아카는 절대로 안 끌지만 누가 리아카 끌면 뒤에서 싹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수용적이라고 말하고 지원적이면서 호의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안정형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기질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제 첫 시간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다루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중요한 개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형이 왜 공격을 많이 받느냐면, 주도형들은 주로 상대에 대한, 타인에 대한 기대치가 비교적 높습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기대치는 어떨까요? 비교적 낮습니다. 그래서 주도형들이 많이 공격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의 경우는 누가 있을까요? 비교적 공격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안정형입니다. 왜 안정형이 공격을 안 받는 편이냐면, 자신에 대한 기대가 높고 타인에 대한 기대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어떨까요? 타인에 대한 기대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기대 자체를 안 하니까 푸시를 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치는 비교적 높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남들이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게 되겠지만, 사교형이 사교의 달인이 돼서 관계의 달인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관계의 달인은 사교형이 아닙니다. 안정형이에요. 이거 정말 배우실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중형을 볼까요? 물론 사교형도 하겠습니다. 신중형은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습니다. 타인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모두 낮은 사교형이 볼 때 신중형 어떻게 볼까요? 난 저렇게 못 살아. 어떻게 저러고 살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왜? 사교형은 두 가지가 다 낮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교형 부부가 삽니다. 사교형 남편, 사교형 부인. 정말 이 신중한 두 부부가 사는데 서로 아파트에서 이제 앞집 뒷집 살아요. 근데 신중한 부부가 볼 때 이 사교형 부부들은, 예를 들면 주부가 볼 때 주부가 남편을 위해서 아주 성실하게 밥을 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그 세세한 배려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이 볼 때는, 신중한 부인 볼 때 정말 형편없는 것 같은데 정작 남편한테 물어봐요. 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부인 괜찮죠?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왜?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누가 평가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성격과 기질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